14장 의치상 조각. 이번 시간에는 자연스러운 치은 형태 제작에 대해 학습하고 본학습을 마치고 여러분은 왁스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치은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치상 조각, 우리가 이제 임상에서는 치은형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치상 조각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치아 배열이 다 끝이 나면 우리가 이제 자연스러운 치은 형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치상 조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열을 할 때는 배열 쪽에 이제 치아 교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쪽에 이제 하고, 사실 어치상 조각은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으로 우리가 수업할 때 해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어치상 조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5가지를 염두에 두고 어치상 조각을 하는데, 일단 우리가 처음에 이제 교합제 상태에서 배열을 했기 때문에 왁스가 어치상을 자연스러운 어치상 형성하기에 왁스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치연 형성을 할 자리에다가 왁스를 첨가를 해줘야 되겠고요. 왁스를 첨가를 해서 지금 하악은 제가 조금 좀 첨가를 했는데요. 일단 상악도 왁스를 충분히 첨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순면부터 순면이라든지 설면, 마지막에는 우리가 구개면까지, 구개면에 구개주름까지, 구개주름 한 3개에서 5개 정도까지 자연스럽게 형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절취유도까지 이렇게 형성해서 어치상 조각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치상 조각을 좀 더 세밀하게 할 때는요, 우리가 루트의 모양, 그러니까 치근의 모양도 형성을 하면서 중절치와 견치 같은 것은 치근이 길이가 기니까 좀 더 왁스 상태로 좀 더 길게 해주고, 척절치는 좀 짧게 해주고, 우리 교재에 보면 점선으로 해서 치근의 형태도 이렇게 길이를 나타낸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학생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느냐, 이게 이제 덴처도 요즘은 우리가 연세든 어르신들도 요즘은 심미적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덴처 자체 우리가 틀니를 만들어 주면 저장만 하면 그게 이제 끝이 났지만은, 요즘 어르신들은 심미적인 부분까지 굉장히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심미적인 부분을 굉장히 우리도 자연스럽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왁스로서 다 표현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레진상에서 우리가 레진 온성을 할 때, 온성을 하기 전에 이렇게 왁스워시를 한 다음에 심미적인 전치 부분을 먼저 셀프 큐링 레진으로 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연스러운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히터 큐링 레진을 써서 나머지 부분을 해주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요즘은 또 다 덴처를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전치 6전치 부분에 이 부분만 삭제를 합니다. 덴처를 삭제를 하고 그 부분에 레진 전용 우리가 심미보철용 레진이 나오면 색상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요. 그런 걸 가지고 붓으로 다시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정말 자연스러운 잇몸을 형성해주는 그런 임상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우리가 어치상 조각에서 우리가 그래도 왁스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심미적인 면을 이제 한번 보이도록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치상 조각할 때는 교합하고 이런 관계는 다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교합기에서 우리가 작업하기 편하도록 모형을 떼서 작업을 하면 되겠고요.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왁스를 말아서 왁스를 얼마나 쉽게 빨리 올려주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방법으로 하나로 왁스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램프에서 한 다음에 이렇게 왁스를 첨가해 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좀 첨가를 해주고요. 우리가 어치상 조각에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덴처의 두께를 이제 얼마나 두껍게 하는지를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내가 어치상 조각할 때 이 부분이 왁스가 너무 많이 올라갔구나, 또는 너무 적게 올라갔구나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순면의 이런 두께는 기본적으로 한 2에서 2.5mm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덴처가 그 정도 올라간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왁스는 한 2.5mm 정도 넉넉하게 2.5mm에서 3mm 정도 올리고, 만약에 다듬는 것까지 계산해서 해주시면 나중에 너무 얇지도 안 하고 너무 두껍지도 안 하고, 너무 두꺼우면 환자가 굉장히 좀 불편할 것이고 거부감이 느끼고 환자 구안에 이물감이 굉장히 클 것이고요. 또 너무 얇으면 나중에 환자가 뭐 덴처를 씻다가 떨어뜨린다 하면
깨지는 소가 자꾸 생기니까 너무 얇게도 하면 안 되고 너무 두꺼워도 좀 이물감이 많아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구개면의 두께나 순면의 두께는 한 2에서 2.5mm 정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일단 구개면 쪽은 왁스가 일단 구개면에서 우리가 기초상을 만들 때 이런 셀프 큐링 내진을 가지고 만들 때는 두께가 좀 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조합 내진을 이용한 지금 화학처럼 이런 기초상을 만들면 이 자체가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 자체가 벌써 한 2mm 넘기 때문에 왁스를 조금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개면은 자연스럽게 왁스가 이행되도록 해서 나중에 구개주름까지 만들어주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일단 순면에는 제가 왁스를 봉을 만들어서 얹었고요. 자, 이렇게 왁스를 빠르게 해서 좀 충분히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치능성을 어치상 쪽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이 모형에서는 분리제를 좀 발라 주셔야 되는데요. 자, 왁스 분리제를 일단 발라 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왁스제를 충분히 좀 적셔서 발라 주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모형하고 우리 덴처 기초상하고 깔끔하게 분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왁스 분리제를 좀 발라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모형에서 이 덴처를 분리한 이유는요, 이 보드 부분이 둥글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둥글게 나와야 돼서 왁스가 여기는 좀 두툼하게 얹혀져, 보다는 좀 두께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툼하게 얹힌 다음에 그 위에 부분 또 얇게 들어가야 돼요. 얇게 들어가야 돼서 보드 부분만 좀 두께가 있으면서, 그래야 우리가 환자 구간에 들어가서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도 폐쇄가 잘 되기 때문에 두께를 좀 형성을 해주고요. 그 밑에 전체가 두꺼워지면 이물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치경선 있는 부분만 두께가 있고, 그리고 보다 끝부분만 두께 있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끝부분 이 부분도 왁스를 조금 올려주겠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렇게 전체를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요. 제거를 해주는데 우리가 어차피 치경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반달 모양으로 해서 왁스를 다 제거를 걷어내고요. 치아에 있는 부분을, 척절치도 역시나 마찬가지 중절치도 걷어내고, 자, 치아를 이제 왁스를 걷어낼 때도 이쪽 부분은 견치의 원심 부분은 조각도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다뤄야 되는데요. 조각도를 세워서 저는 조각도의 뒷면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또 날카로운 앞면을 하면 우리가 왁스가 너무 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왁스 너무 조각도가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형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무디게 되어 있는 조각도 뒷면을 이용해서 반달 모양으로 치경선을 이렇게 형성합니다. 하면서 왁스를 우리가 이 엠브리자 부분을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일단 치아에 올라가 있는 왁스를 제거하는데 형태를 반달 모양으로 해주면서 제거를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제거하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지혜능성을 할 때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똑같은 치아를 쓰고 똑같은 모형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어떤 학생은 치아가 길게 보이고 어떤 학생은 짧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왁스가 치아를 많이 덮을 경우는 치아가 짧아 보이고요. 왁스가 너무 적게 덮으면 또 치아가 너무 길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인공치에 보면
요 끝부분에 청이 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이 져 있는 부분인데 거기까지만 왁스를 덮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왁스를 너무 안 덮여도 나중에 왁스가 유지가 안 돼서 탈락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5분의 1 정도 될 거예요. 치아 전체 길이에 5분의 1 정도만 왁스로 덮어주고, 그러면 치아 길이도 자연스러운 길이가 나오고요. 너무 짧아 보이거나 너무 길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해줄 때는 이 치경선을 형성할 때 결국은 얼마나 내가 치아의 길이를 생각하면서 해주느냐, 여기에 따라 달렸거든요. 그래서 치경선 형성할 때는 치아 길이도 생각하면서 왁스를 제거해 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6전치를 치아 위에 있는 부분을 왁스를 다 제거를 했고요. 자, 왁스를 제거하고 나면 이제 이 치경선을 좀 매끈하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먼저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이 부분 함몰부로 만들어 주시고요. 자, 칼을 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제거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조각도를 뒷면을 이용해서 그 부분을 치아와 치아 사이를 약간 왁스를 끌고 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어느 방법을 쓰든지 그거는 하는 사람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중간에 치아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은 결국은 루트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치근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볼록하게 놔둬야 되고요. 요 치아와 치아 사이는 함몰되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걸 형성을 해주고요. 자, 칼로 제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파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각도를 이용해서 끌어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칼로 할 때는, 자, 여기 함몰된부터 여기 함몰된 부분을 해줄 때는 칼에다 힘을 줘서 여기 오목하게 들어가게 하고요. 여기 풍령 부위가 들어갈 때는 지나가도록, 그냥 지나가서 볼록하게 되고 하도록 그런 식으로 형성을 해주고요. 만약에 그런 형태가 너무 왁스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 조각도를 이용해서 그 부분 왁스를 조금씩 얹어 주셔도 됩니다. 자, 견치 부분은 조금 루트가 길기 때문에 조금 길게 해주고, 자, 여러분들이 치근의 형태도 머릿속에 알고 있기 때문에 치근의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늘어지게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척절치 치근은 또 역시나 그렇게 하더라도 중절치나 견치보다는 치근이 짧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해주면서 삼각형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중절치까지도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제가 빨리 한번 해서 가능하면 30분 안에 전체를 치행선 한번 하도록 하고요. 뭐 상하기나 하하기나 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신경을 써서 하느냐에 달려있지, 뭐 상하기나 하하기나 크게 틀린 건 없고요. 하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척 부위에, 구치부 설척 부위 할 때 그쪽에 이제 두께를 항상 생각하면서 그쪽은 해주셔야 나중에 환자가 이물감을 굉장히 적게 느끼느냐 많이 느끼느냐 거기서 달려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셔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왁스가 약간 좀 식을 동안에 기다리고요. 자, 제가 구치부도 왁스를 충분히 올려놨다 생각해도 항상 보면 왁스가 모자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시고, 자, 일단 이 치경서 만드는 걸 확실히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치아 위에 올라가 있는 왁스를 다 제거를 했는데요. 이제 이 조각도를 가지고, 자, 전치부는 60도, 구치부는 45도를 가지고 왁스를 치경선을 만들어 줍니다. 왜냐하면 이걸 매끈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60도 정도 조각도로 기울인 다음에 이렇게 치경선을 따라서 올라가면 치경선이 좀 더 매끈하면서 자연스러운 치경선이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조각도를 몇 번 달아봐야 되기 때문에, 자, 조각도를 다룰 때는 항상 알코올 램프에 조각도를 열기를 한번 주고요. 그리고 내 손으로 만져서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자, 너무 차가우면 이 왁스가 허연 부분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너무 뜨거우면 왁스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각도를 많이 다루면서 자기 조각도의 열기를 자기가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정확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표현이 되거든요. 이거는 굳이 특별히 치경선이라든지 이런 모양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들 필요가 없고요. 일단 나중에 구개주름하고 절치유도 만들 부분은 나중에 만들 테니까 지금은 그냥 매끈한 상태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두께는 항상 일률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 구개 부위는 또 전치 밑에 이런 데는 혀가 항상 이쪽에 공간에 와서 위치하는 부위라서 조금만 두꺼우면 이물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도는 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내가 뭐 필요에 따라서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쪽 구치도 일단 치아와 치아 사이는 왁스가 확실히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왁스가 만약에 빈 공간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매몰 했을 때 석고가 거기를 차고 들어가요. 그래서 석고가 들어가 버리면 석고 제거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는 바를 쓰더라도 덴처가 바에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굉장히 나중에 거칠어지거든요. 그래서 왁스를 처음에 넣을 때 그런 부분들을 확실히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순척과 협척은 웬만큼 제가 어찌장저기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게 해서 디테일하게는 하지 못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를 잡아주면 되겠고요. 좀 더 우리가 심미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치경선을 조각도를 이용해서 왁스를 던져도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연스러운 형태가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왁스를 가지고 둥글게 던지면 얘가 식으면서 둥근 형태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미적으로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몇 번 연습을 해보시고 따라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두 번째 올릴 때는 왁스를 녹여서 청이 안 지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는 요 방법은 요만 쓰고요. 자, 뒤쪽에 원래 이제 우리가 절치유도 부분을 만들어 주는데 절치유도와 자, 구개주름을 만드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절치유도 자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중절치와 중절치 사이에 뒤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원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조각도를 조금 타원형으로 생긴 조각도를 가지고 왁스를 하나 던져 주시면 되고요. 자, 절치유도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여러분들이 더 힘든 거는 구개주름입니다. 구개주름.
자, 구개주름은 여러분들이 잘 못 만들면 하나면 아예 대칭적으로 만들 건데요. 그래서 연필로 그리세요. 이렇게 그려서 갈매기 모양으로 하고 일정한 간격으로 주고 이게 3개에서 한 5개 정도인데 저는 보통 이제 뭐 한 3개 정도 이렇게 만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필로 그린 다음에 거기 따라서 여러분들이 왁스를 얹어주면 돼요. 그래서 역시나 구개주름도 실질적인 구개주름을 여러분들이 모형을 보고 많이 익혀야 됩니다. 눈으로 많이 익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서 끝으로 갈수록 가늘을 져야 돼요. 가늘을 질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줘야 되고, 자, 이 연필이 있으면 아마 이 색깔이 투명도가 비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시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비쳐 나올 수가 있어서 제거를 하고 왁스를 얹을 겁니다. 자, 좌우가 항상 대칭이라는 거 조금 생각하면서 올려주시면 좀 더 자연스럽고요. 끝부분이 가늘면서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보통 이 두 번째인 이 세칸 주름은 어디를 가냐 하면 이게 견치에 설명 결절로 올라갑니다. 끝부분이 그 방향으로 와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기억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렇게 구개주름을 만들 때 가장 긴 주름인 세칸 주름은 견치의 설명까지 그렇게 방향을 타고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에 한 개 더, 3개 정도를 만들어 주는 게 5개까지는 만들 필요 없고요. 한 3개 정도 만들어 주면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구개주름하고 지금 절치 유도를 만들었는데요. 설측에서는 이 부분들을 완성해 주면 되겠고요. 자, 이쪽 붙이 부분에 특별히 치아 영상할 거는 특별히 없다 그랬고요. 자연스럽게 치아에 한 2분의 1 정도까지만 올라와 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왁스를 구개면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치아의 2분의 1까지 올려와 주시면 되겠고요. 요 엠브리자 부위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엠브리자 부위만 왁스를 조금 제거해 주셔도 훨씬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하고 나중에 토치램프로 한번 지나가 주면 왁스가 자연스럽게 이행이 되고요. 자, 결국은 깨끗하게 하고 심미적으로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만큼 많이 손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조각도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분은 제거를 하고 또 왁스를 얹고 이런 여러 가지 반복적인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어치상 조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뭐 왁스를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특히 뭐 도치램프로 녹여서 다 완성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각도로서 계속 여러분 나름대로의 머릿속에 이 생각을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 그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그래서 눈으로 많이 보고 그걸 상상을 해서 실질적으로 왁스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국가고시 시험을 치거나 항상 경진대회를 한다거나 이러면 가장 안 되는 부분들이 재능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가장 어렵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누구나 다 쉽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보면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지금 상학을 빨리 끝을 내고 그 다음 하학에 나머지 부분은 다 똑같은데 상학과 다른 부위
슬쩍 부위를 조금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악은 어치상 조각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더 시간을 투자를 하면 더 예쁘게 더 자연스럽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이제 모형하고 왁스하고 붙는 부위는 항상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요 아까 제가 국의 보더 부분 또는 변형 부분에 왁스가 둥글게 올라가야 된다는데 요 부분은 왁스를 나중에 더 첨가를 해서 한 번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네, 지금 조금 왁스를 좀 더 넉넉하게 올리지 못해서 표시가 잘은 안 나는데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라운드하게 좀 해서 변형 부분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지상 조각을 끝을 내면 되겠고요. 지금 자 상악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 하악을 하악은 나머지 부분은 상악이랑 하악과 똑같은데요. 이 국의 설적 부위 여기에 약간 함몰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를 오목하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간 오목하게 해주셔야 혀가 지장을 안 받아요. 그래서 혀가 노는데 이물감을 못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일단 치아가 있는 부위는 왁스를 충분히 올린 다음에 자 여기에 우리가 보면 원래 언더컷이 있기 때문에 블로아웃을 해놨던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자 구안에서도 얇은 부위이기 때문에 함몰된 부위이기 때문에 약신 양쪽 다 덴처에서도 그 부분을 함몰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하악에서는 신경 쓰면 나머지는 상악과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각도를 가지고 좀 우리가 덴처 조각도를 가지고 넓게 해서 이렇게 왁스를 좀 녹여서 오목하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결국은 조각도로 왁스를 많이 제거해서 이렇게 많이 제거를 해서 그 부분이 좀 얇으면서 함몰되게. 근데 결국은 두께는 2.5에서 2.5mm 놓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아주셔야 제 두께를 덴처를 가지고 있어야 깨지지 않고 충분히 되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치상 조각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디테일하게 하지는 못했는데요. 일단 상악은 이 정도로 하고요. 하악은 일단 요 후악 설고라 있는 이 부분, 구치의 안쪽, 내척 이 부분만 오목하게 함몰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상악과 같이 동일하게 어치상 조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치상 조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